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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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증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특징적인 기업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좀 한 차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는데 전주에 좀 재차 다시 좀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정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키워드는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주 증시를, 글로벌 증시를 정리를 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세 가지 정도만 주목해서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두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슈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미국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8%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1.92% 하락,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마이너스 3.44%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하락 부분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면서 지수가 그래도 조금 올라왔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보통 이제 상승폭들이 이제 다우, S&P, 나스닥 이런 순으로 이제 반등을 했었었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좀 상승폭이 좀 더뎠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전 이후 계속 좋지 않았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좀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52주 신저가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될 만큼 반도체 PC 수요 둔화라던가 스마트폰 수요 둔화 이런 부분,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스닥 기술주 반도체 기업들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쨌든 반등 하나 했었던 모습이 전주에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 상승 업종으로 보게 돼도 지금 유틸리티, 통신 이쪽인데, 결국에는 경기 방어적인 업종들만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시 자체가 왜 또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엄청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계속 그렇죠. 근데 제가 매주 거의 말씀드리는 게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주도 역시나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이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을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미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6%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확정치가 마이너스 1.6%였고, 그런데 지금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차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2.1%, 이는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는 확실히 기술적인 경기 침체 구간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눈에 띄는 긍정적인 섹터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어떤 개별 기업들의 이슈 혹은 방어적인 업종 이렇게 위주로 조금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업종들도 보여드리곤 있습니다만, 지금 주간 수익률이 사실 보시다시피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거의 뭐 상위 10개 종목인데 플러스 1%, 3% 이 정도 수준이고, 보게 되면 거의 에너지 업종들 좀 일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뭐 대표적으로 프록터앤갬블러나 아니면 뭐 코카콜라, 그 다음에 음식료 쪽, 뭐 맥도날드나 뭐 펩시 뭐 이 정도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쪽 AT&T 전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렸었던 거의 그 업종 위주로 조금 상승 업종들이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눈에 띄는 사실 상승 종목이 뭐 그렇게 크게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하락 종목들은 확실히 눈에 띄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상위에 지금 뭐 쭈루룩 있죠. AMD부터 해서 엔비디아, 장비 ASML, 파운드리, TSMC까지 해가지고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으로 다 전주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들. 차트도 단순히 하루, 특히 사실 금요일은 조금 치명적이었던 게, 그래도 지수가 1%대로 반등을 하는 시장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반도체 sektor는 끌어내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 AMD 마이너스 3.6%,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4.2%, 주봉으로 봐도 뭐 처참하죠. 거의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절반 마이너스 50%도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요 고객사의 주문이 다 뭐 일부 줄어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요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스마트폰이나 PC, 결국에는 이제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전자제품에 주로 들어가는 반도체에 실질적으로 좀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업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근거로 해서 가이던스를 크게 하향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이크론 주가가 좀 크게 빠지는 모습들. 네, 시간 내에서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들 좋지 못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간 수익률을 했을 때 지난주 마이너스 9.6%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들. 이렇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반도체 ETF, 물론 이제 레버리지입니다만 확실히 좀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기후나 아니면 사회정책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책적으로 되살리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반도체 촉진 법안 이 부분을 무산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를 조금 더 끌어내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 상위 종목들, 이제 상위 상승 종목, 하락 종목들도 봤는데, 개별 기업들 몇 가지 조금 보게 되면 나이키 같은 경우도 좀 부진한 모습들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도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달러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같은 경기 둔화 시기, 경기 침체 시기 정상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재인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 자체가 많이 꺾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차트 보시다시피 거의 뭐 흘러내리는 차트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는 지금 중국의 상하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쇄가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재개장을 이뤄내면서 확실히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OTT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자체는 지금 현재 테마파크 개장 쪽, 오프라인 쪽 매출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워낙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도 뭐 크게 상승 요인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기업이 이제 테슬라가 전주에 이제
2분기에 차량을 얼마나 인도를 했는지, 얼마나 팔았는지 그 숫자를 발표를 했었는데,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수는 25만 4천 대 정도 발표를 했고요. 이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1분기에 31만 대 팔았고, 그 다음에 2분기 초에 컨센서스가 약 35만 대 정도였는데, 이 부분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코로나 봉쇄도 있었고 수요도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28만 대 정도 나왔으니까 확실히 컨센서스나 예상치나 전월 이런 거 대비했을 때는 확실히 판매량이 좀 둔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상하이 공장의 도시 봉쇄, 그 다음에 중국 쪽의 판매량 급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대수는 확실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 부분은 사실 차트로도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4월, 그러니까 요 이후에 지금 2분기 들어서면서 주가가 이렇게 처참했던 거는 아무래도 중국 중심으로 한 차량 인도 대수가 확실히 부진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2분기 판매 대수가 크게 쇼크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이 2주 동안 중단을 시키면서 이제 증산 설비 투자에 나섰고, 이 부분이 주당 이제 생산 22,000대까지 거의 30% 가까이 지금 늘려주면서 향후에 지금 연간 가이던스로는 원래 기존 목표치 150만 대를 지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이뿐만 아니라 텍사스 공장도 주당 1000대에서 2000대, 그 다음에 23 공장 건설 준비, 그 다음에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 말 이후에 2000대 이상, 확실히 팩토리 각 국에 있는 베를린, 그 다음에 뭐 상하이, 텍사스 그 주요 공장들의 생산 증설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분기는 부진했다가 팩트인 것 같고요.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향후에 테슬라의 3분기 이후에 좀 움직임에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선방을 했다, 주가가 볼 수 있는 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공급 위주의 제품들을 위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다른 산업 대비 이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부분이 지난주에도 나타났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엔화가 워낙 저평가돼 있고 워낙 싸다 보니까 애플이 일본에서 아이폰 가격을 20% 정도 20%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애플의 주가가 그래도 조금 반등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결국에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애플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 특히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또다시 마이너스 전망이 나오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매크로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렸고, 그 다음 개별 기업들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중국은 여전히 좀 미국보다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플러스 0.25% 주간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신천 플러스 0.27% 하면서 전주에 그래도 상해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코로나로 인한 방역 정책 완화, 뭐 예를 들면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격리 기간이 14일이었는데 이 부분은 7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택 격리 기간이 7일에서 3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었고, 특히 이제 자국 내에 그 이동 제한 조치 해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 면세점이나 호텔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시간간의 보도 뉴스 자료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이제 좀 풀리면서 코로나 많이 풀린 이후에 지금 제주도 항공권 가격, 물론 이제 유류 할증료도 있겠습니다만 그 제주도 항공료가 굉장히 비싸져가지고 예전에는 평일이면 뭐 5만 원 미만으로도 갔었는데 요즘에는 뭐 10만 원 미만으로는 아예 표를 찾을 수가 없고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주요 휴양지, 휴양소 이런 지역들 가는 항공권의 가격이 뭐 2배, 3배 올라가지고 그래도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니까 확실히 중국 쪽은 코로나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증시에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월부터 반독점법 개정안 통과됐다라고 나오는데, 뭐 전면적으로 전면 해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확실히 최근에 이 관련 알리바바 추세도 보게 되면 알리바바나 뭐 징동닷컴이나 뭐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 주가 흐름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제조업 지수, 6월 이제 차이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데이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 증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확실히 선방을 하고 있지만 선방하는 정도지 확실히 뭔가 치고 나가는 느낌은 더 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요인은 경기 침체 우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가파른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피크아웃 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 뭐 이런 우려감 내서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매주 말씀드리면서 이제 확실히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떤 기업들, 어떤 섹터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부터 이어지는 이런 하락장이 거의 지금 반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현재도 계속 좀 7월 이후에 2분기 반기 지나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마치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기분이 들 정도로 끝없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것이고 금리 우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피크를 찍고 그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전망이기도 하고, 반도체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점이 참 언제일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만 조금만 힘내주셔가지고 조금만 버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오늘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않아요.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않아요.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아요.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